저는 김영숙 올해 61세입니다. 30년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지 3년째죠. 사람들은 은퇴하면 편해진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제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몇 년 전부터 어깨에 통증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단순한 오십견인 줄 알았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더라고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겠어요. 옆으로 누우면 어깨가 아프고 똑바로 누워도 뻐근하고 새벽 3시쯤 되면 어김없이 깨서 뒤척거리다 결국 거실로 나와 TV만 켜두곤 했습니다. 남편이 5년 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로는 정말 혼자였어요. 아들 진우는 캐나다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고요.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죠. 전화는 가끔 하지만 멀리 있으니 무슨 소용이에요. 어깨 때문에 병원도 여러 곳 가봤습니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한의원까지. 물리치료도 받고 침도 맞아봤어요. 그런데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의사들은 나이 탓이라며 진통제나 처방해주고 끝이었어요. 나이 드시면 다 그런 거예요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오랜 친구인 박미영 언니를 만났어요. 미영 언니는 제가 어깨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영수가 어깨가 아직도 아프니? 응, 요즘 더 심해진 것 같아. 밤잠을 못 자서 미치겠어. 그때 미영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아는 곳 한번 가볼래? 강북에 있는 휴앤케어라는 센터인데 내 언니가 거기 다녀와서는 완전히 달라졌어. 원장님이 여자분이신데 정말 실력이 좋으시다더라. 마사지샵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의학적 치료를 해주는 곳이래. 내 언니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몇 번 다녀오더니 10년 묵은 목 디스크가 나아졌다고 하더라고. 집에 돌아와서도 미영 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녀봤는데요. 하지만 매일 밤 통증에 시달리는 제가 뭘 더 잃을 게 있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음날 전화를 걸었습니다. 휴앤케어 센터는 강북구 수유동에 있었어요.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죠. 건물 2층에 위치한 이곳은 겉보기엔 평범한 사무용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긴장됐어요. 또 실망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센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단 향기가 다르더라고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아니라 은은한 라벤더 향이 공간을 감쌌어요. 벽면은 따뜻한 베이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고급 호텔 로비 같은 느낌이었어요. 리셉션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직원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숙 고객님이시죠? 오늘 처음 오셨는데 예약 확인해 드릴게요. 그 직원의 말투부터가 달랐어요. 환자가 아니라 고객이라고 하더라고요. 왠지 존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원장님께서 직접 상담해 주실 예정이에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다른 내원객들도 보였어요. 제 또래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모두들 편안하고 밝은 표정이었어요. 뭔가 이상했죠. 병원에서는 보통 다들 힘들어 하잖아요. 10분 정도 기다렸을까요? 복도 끝에서 한 남자분이 걸어오시더라고요. 키가 적당히 크고 흰 머리가 살짝 섞인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나이로 보면 50대 후반 정도?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딱딱한 느낌보다는 품격 있는 신사 같았습니다. 김영숙 고객님이시죠? 저는 이곳 원장 정민호입니다. 목소리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그 순간 왜인지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30년 교직 생활하면서 사람 보는 눈은 어느 정도 생겼거든요. 이 사람은 진짜 환자를 생각하는 의사구나 싶었어요. 처음 오시느라 힘드셨죠? 일단 상담실로 가서 어떤 부분이 불편하신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가는데 여기도 일반 병원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따뜻한 조명에 편안한 소파, 벽에는 자연 풍경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차라리 상담센터 같은 느낌이었어요. 민호 원장이 차분하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어깨 통증이 시작되셨나요? 한 3년 전부터요. 처음엔 가끔 아팠는데 요즘엔 매일 아파요. 수면은 어떠세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어깨가 아파서 새벽에 꼭 깨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근차근 메모했습니다. 다른 의사들처럼 대충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세심하게 들어주더라고요. 다른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으셨나요? 물리치료, 침, 약물치료 다 해봤는데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셨군요. 저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볼게요. 단순히 아픈 부위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몸의 균형을 맞춰드리는 방식입니다. 민호 원장은 어깨 통증의 원인부터 설명해 줬어요. 목과 어깨 근육이 오랫동안 긴장 상태에 있으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로 인해 염증이 생긴다는 거였죠. 그래서 단순히 마사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근육 긴장을 근본적으로 완화시키고 신경 자극을 통해 자연 치유력을 높인다고 했습니다. 치료실로 모시겠습니다. 치료실에 들어가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어요. 마치 고급 스파 같았거든요. 은은한 조명, 편안한 음악, 그리고 깨끗한 치료 베드. 벽면에는 자연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처음이라 많이 긴장됐죠. 그런데 민호 원장이 문을 나가기 전에 말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항상 바쁘다는 느낌이었는데 여긴 정말 환자 중심이구나 싶었습니다. 갈아입고 베드에 누웠는데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따뜻하게 데워진 베드에 누우니 몸이 저절로 이완되더라고요. 민호 원장이 들어와서 먼저 어깨 상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손으로 근육을 눌러보면서 어디가 특히 뭉쳤는지 확인하더라고요. 여기가 많이 딱딱하시네요. 이 부분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가장 아픈 부위를 정확히 짚어내더라고요. 다른 의사들은 대충 보고 넘어갔는데 민호 원장은 정말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치료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일주일에 2번씩 센터에 다니고 있었죠. 정말 신기하게도 어깨 통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밤에도 예전보다는 훨씬 잘 자게 됐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바로 민호 원장과의 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치료에만 집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치료받으면서 가끔 아프면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민호 원장이 괜찮으세요? 너무 아프시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작은 배려들이 쌓이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죠. 원장님은 언제부터 이 일을 하셨어요? 제가 원래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였어요. 대학병원에서 20년 정도 근무하다가 5년 전에 이곳을 열었습니다. 왜 병원을 그만두고 이런 센터를 여셨어요? 민호 원장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아내가 오랫동안 투병하면서 병원이라는 곳이 치료는 하지만 마음까지는 돌봐주지 못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뭉클했어요. 이 사람도 상처가 있구나 싶었죠. 그래서인지 환자들에게 더욱 따뜻하게 대하는 것 같았어요. 아내분은 지금 어떠세요?
3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조용히 말하는 민호 원장의 목소리에서 아직도 아픔이 느껴졌어요. 저도 남편을 먼저 보낸 입장이라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저도 남편을 5년 전에 보냈어요. 얼마나 힘드신지 알 것 같아요. 그때부터였나요? 우리 사이에 뭔가 다른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의사와 환자 관계가 아니라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의 동질감 같은 거요. 치료받으면서 나누는 대화가 점점 깊어졌어요. 은퇴 후 외로움, 자식들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감까지. 민호 원장은 정말 잘 들어줬어요.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공감해주고 위로도 해주고요. 영숙님 같은 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언제부터인가 치료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민호 원장을 만나러 오는 기분이었죠. 그날은 유난히 치료가 깊게 들어갔어요. 민호 원장이 어깨와 목 경계 부분을 집중적으로 치료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올라오더라고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라왔어요. 처음엔 참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왜 갑자기 우는지도 모르겠고. 죄송해요. 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민호 원장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긴장이 풀리면 그동안 쌓였던 감정도 함께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왜 더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몇 년간 혼자 참았던 외로움, 아픔, 서러움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힘드셨죠? 민호 원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치료하는 손길도 더욱 부드러워졌고요.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 사람은 단순히 치료사가 아니라 제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구나.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마음이 뭔가 달랐어요. 몸이 가벼워진 것도 있었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해진 기분이었죠. 언제부터인가 메말라 있던 제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다음에 뵐 때까지 무리하지 마세요. 센터를 나서면서 민호 원장이 건넨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에 뵐 때까지라는 표현이 왜 그렇게 설레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좀 더 밝아 보였달까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61살에 무슨 설렘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어깨 아픈 것도 있고요. 치료를 받은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민호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영숙님 혹시 시간 되시면 치료 말고 밖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순간 가슴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기뻤지만 동시에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61살의 남자분이 차 마시자고 하다니. 꿈 같은 일이었죠.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평소에 이야기 나누면서 영숙님이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에요. 좋아요. 제가 대답하고 나서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한 말인가 싶더라고요. 그날 오후 센터 근처 작은 찻집에서 만났어요. 평상복을 입은 민호 원장을 보니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정장 입었을 때보다 더 편안하고 친근해 보였거든요. 회색 스웨터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어요. 여기 홍차가 맛있어요. 저도 가끔 와서 책 읽곤 합니다. 찻집은 아늑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바깥 풍경을 보면서 차를 마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는 뭘 하며 지내세요?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집에서 TV 보고 가끔 마트 가고. 너무 단조로워서 우울할 때가 많아요.
저도 아내가 없어진 후로는 비슷해요. 일만 하다가 집에 가면 할 일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없어진 후 얼마나 적적한지, 아이들이 멀리 있어서 얼마나 쓸쓸한지. 민호 원장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자식들이 모두 독립해서 각자 바쁘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시면 가끔 이렇게 만나도 될까요? 민호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제 얼굴이 빨개졌을 거예요. 하지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뻤죠. 네, 좋아요.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61살에 무슨 연애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슴이 설레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세 번째 만남이었어요. 이번에는 민호 원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제 집에서 간단히 저녁 드시겠어요? 혼자 먹기 아쉬워서요. 솔직히 많이 고민됐어요. 남자분 집에 가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남편 말고는 이런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민호 원장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민호 원장의 집은 센터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30평대 정도 되는 깔끔한 집이었죠. 들어가자마자 느꼈어요. 여자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정리는 잘 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휑한 느낌이었어요. 거실 한쪽에는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젊은 시절 민호 원장과 예쁜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아마 돌아가신 아내분 사진일 거예요. 미리 준비해 둔 건 없고 간단하게 라면이라도 끓여 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함께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어요. 파도 썰고 계란도 넣고.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요리하는 거였어요. 남편이 있을 때 이후로는 처음이었죠. 영숙님은 요리 잘하시겠어요. 손놀림이 능숙하시네요. 교사 생활하면서 혼자 사는 법을 터득했죠. 민호 원장님도 혼자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함께 먹는 저녁 식사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단순한 라면이었지만 오랜만에 맛있게 먹었거든요. 혼자 먹는 밥이 얼마나 쓸쓸한지 아시잖아요. 와인 한 잔 하시겠어요? 민호 원장이 화이트 와인을 가져왔어요. 저는 술을 잘 못하는데 그날은 왜인지 마시고 싶더라고요. 와인을 마시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의 젊은 시절, 결혼 생활, 그리고 배우자를 잃은 후의 공허함까지. 민호 원장도 저와 비슷한 외로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영숙님을 보면서 다시 사람다운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센터 오는 게 제일 즐거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뭔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런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구나 싶었죠. 오히려 더욱 간절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갔는데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이 안 왔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어요. 저와 민호 원장은 이제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61살과 57살의 늦깎이 연애죠.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웠어요. 나이도 있고 주변 시선도 신경 쓰였거든요. 하지만 점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으니까요. 민호 원장의 손길 덕분에 어깨 통증은 거의 사라졌어요. 밤에도 푹 자게 됐고 전체적으로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마음이었어요. 매일이 기대되고 즐거워졌거든요.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요. 가까운 산에 등산도 하고 전시회도 보러 가고 시장에서 장도 함께 봐요. 나이 들어서 하는 데이트가 이렇게 설렐 줄 몰랐어요. 영수가 고마워. 민호가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뭐가 고맙다는 건지 물어보면 다시 살아가는 이유를 찾게 해줘서라고 답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호를 만나면서 제 인생에 다시 색깔이 생겼거든요. 요즘은 함께 아침을 만들어 먹어요. 민호의 집에서 자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커피 마시고 간단한 샐러드 만들어 먹고. 이런 소소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주변 사람들 반응도 신기해요. 미영 언니는 처음에 깜짝 놀랐지만 지금은 응원해줘요. 영수가, 너 요즘 완전 달라졌다. 10살은 젊어진 것 같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거울을 보면 제가 달라진 게 느껴져요. 표정도 밝아졌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어요. 캐나다에 있는 아들 진우에게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놀라더니 나중에는 축하해 주더라고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혼자 계시는 게 항상 걱정이었거든요. 이제 저는 알아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61살에도 가슴이 설레고 누군가를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도요. 만약 그때 미영 언니의 말을 흘려들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외롭고 아픈 분들이 계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거든요.